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태환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 이 때문에 많은 할머니들이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치유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게 사실을 촉구하기 위해서 미 대륙을 횡단하고 이러한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4,000마일을 달려온 자랑스러운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들을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What's your name? Antonio Navarro. 토니 나바로. Ye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외국 학생이 있어서 깜짝 놀랐죠? 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이호준 군.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23살 이호준이라고 합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백현재 군.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트리플 A 프로젝트 4기 백현재입니다. 프로젝트 4기는 1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2015년부터 제가 1기는 인터뷰를 못했습니다만 2기, 3기를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프로젝트 A팀이 트리플 A 프로젝트가 어떤 팀인지라는 것을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잠깐 소개를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트리플 A 프로젝트는 2015년 대학생 2명이 처음 시작을 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미국 시민분들에게 알리면서 자전거로 미 대륙을 횡단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그러한 자전거로 대륙 횡단하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전에는 이제 두 학생들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그 토니가 꼈어요. 외국 학생이 함께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번에 합류를 하게 됐나요? 이 프로젝트를 이제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이제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그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었는데 본인이 이제 구글링해서 찾아보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좋은 의미를 갖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참여를 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많이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합류를 했기 때문에 더 의의가 있는 이번 그 대륙 횡단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 토니 군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So what I've learned about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때 많은 어린 여성분들이 속임과 그리고 또한 이제 납치되거나 그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이제 성노예가 되도록 강요받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그 위안소에서 이제 성적인 그런 성폭행을 당하면서 그런 아픔들을 겪은 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제가 한국의 역사와 그리고 한국의 문화와 그리고 한국과 매우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많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성 관련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시죠. yes. 이번 참가가 매우 의의 있는 참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 선생님이시니까 아마 그 어느 그 행사보다도 어떤 프로젝트보다도 매우 그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아마 의미가 있는 이번 프로젝트 참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런 역사의 진실을 선생님으로서 많이 알리는 것이 더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참 우리 두 분에 대해서 또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언제 LA에서 출발을 했나요? 네, 저희가 6월 18일 날 LA 공항에 도착을 해서 쉬면서 자전거도 정비를 하고 저희 몸을 점검을 하고 6월 22일 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글렌데일 소녀상 있는 데에서 출발을 했나요? 예, 글렌데일 시는 미 대륙에서 처음으로 소녀상이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글렌데일 시에서 그 소녀상 앞에서 출정식을 가지고 시작은 산타모니카 태평양 바다에 바퀴를 담그고 그랬군요. 네, LA 서쪽 끝에서부터 이곳 뉴욕까지 횡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착한 날짜가 언젠가요? 뉴욕에 저희가 8월 31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럼 한 70일간 정도 했네요. 예, 맞습니다. 70년 동안 오면서 너무나 힘들었을 텐데
오면서 어떤 뭐 좀 뭐 재미난 일보다는 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뭐 그래서 타이어가 펑크 났다든가 이래서 곤란을 겪진 않았어요. 펑크 많이 났었죠. 펑크 많이 나서 하루에 가야 되는 그 일정들이 있는데 계속 이제 그게 지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기후 같은 것들도 한국에서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기후들이라 되게 많이 그렇죠. 힘들었어요. 사막도 건너올 수 있었잖아요. 네네. 사막 아리조나를 건너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모래 바람도 많이 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지금 다리를 보니까 아주 뭐 그냥 튼튼하게 그 아주 근육이 그냥 단단히 뭉쳐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한 모습이 다 보이는데 오면서 뭐 식사 문제 같은 경우 한식이 먹고 싶어서 힘들었을 텐데 뭐 한식 먹기가 쉽지 않았죠. 근데 처음에 시작해서 뭐 대도시를 거치지 않는 이상은 한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대부분은 이곳 현지 음식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잠은 어디서 잤어요? 저희가 자전거 커뮤니티인 웜샤워에 저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알리면서 횡단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먼저 이렇게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지역 곳곳에 사시는 그 커뮤니티 이용자들과 이렇게 컨택을 통해서 그분들 댁에서 잠을 잤고, 또 대도시에서는 한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의 숙소에서 신세를 지는. 한인분들이 많이 좀 도움을 줬어요. 네, 맞습니다. 그 현지 미국인 사람들도 도움을 주고요. 예, 맞습니다. 참, 그 이런 그 의미 있는 그 위안부 알리기에 대한 어떤 대륙 횡단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감동도 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 시민들과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은 이제 처음 들어보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저희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났을 때의 반응은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다. 그리고 이 그 피해자분들의 아픔에 함께 공감해주는 그런 미국 시민분들을 보면서 이 문제가 정말 단순히 그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전 세계인들이 함께 공감하고 알아야 할 그런 역사적인 문제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이번 그 자전거를 통해서 대륙 횡단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여행으로서의 횡단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여성의 인권 문제든 역사의 진실 문제든 이런 부분들을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린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이 아닌 미국을 선택해서 횡단을 한 것입니다. 이 일본 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일본 간의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아까도 말했지만 여성 인권 문제라는 것을 널리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디어 중심이라는 미국에서 이 여성 인권 문제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많이 취재를 하지 않았나요? 예,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했었던 게 한국 언론보다는 미국 언론을 컨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죠. 이제 자전거 횡단이 끝나면 이제 지역 언론과의 컨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대도시 수요 집회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미국 이런 일본 언론 상관없이 또 언론과의 컨택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려고. 수요 집회가 있었나요? 그런 어디 지역에? 네, 저희가 총 5번의 집회를 열었는데요. LA에서는 이제 일본 영사관 앞에서, 그리고 시카고에서는 위글리 빌딩 앞 광장에서, 그리고 워싱턴 DC에서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는 인디펜던스 몰과 그리고 유펜에서, 그리고 뉴욕에서는 타임스퀘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요 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아는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집회 장소를 정할 때도 의미가 있는 장소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이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시는 시민분들이 멈춰서서 저희가 나눠드리는 이제 팜플렛을 보고 저희에게 또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서 저희에게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그랬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이 알고 두 사람을 통해서 세 사람, 10사람, 그것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많이 되잖아요. 아마
우리 두 학생 그리고 우리 토니 이제 티처죠 선생님께서 함께 동행해서 하는 이런 활동은 일본군의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것들이 우리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또 소수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방에 알려질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 프로젝트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씨앗이 크게 되어서 역사라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진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일깨워주는 그런 이번 대륙횡단이 아니었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현재군이나 호준 군께서는 아마 많은 그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 이번 여행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미국에 간다고 할 때 반대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꼭 가야 하느냐, 뭐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뭐 그런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나중에 저희가 이제 또 뭐냐 의지가 굳건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셨을 땐 또 이렇게 지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호준군 부모님께서는요. 네, 저는 올해 4월에 전역을 했어요. 근데 21개월 동안 떨어져서 지내면서 부모님 속 많이 썩여 드렸는데 또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미국 자전거 횡단하러 간다니까 많이 반대하셨죠. 근데 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알리고 오겠다라고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그때서부터는 많이 지원해 주시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군대를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왔어요. 그래요? 우리 현재군도 저도 갔다 왔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애띤 그 소년들 같습니다만은 이 군대까지 갔다 온 그 두 청년을 보니까 아주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서 근무를 했어요? 저는 포항에서 근무했습니다. 포항에서요. 네. 또 어디서 근무를 했어요? 저는 동두천에서 있었습니다. 노천에서요. 네. 근데 독도 경비 수호대에서 또 관계한 것은 뭐예요? 그게 이제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일기 친구가 두 명이 이제 서로 독도 경비대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만들고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해서 그 두 명이 처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친구들이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 친구들이 새로운 친구들을 선발을 하고 이게 지금 4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역사 문제, 이 위안부 문제는 끝없이 아마 우리가 이어져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두 현재군이나 호준군 그리고 참 우리 외국 그 선생님이시지만은 이 토니 같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이제는 2명, 3명이 아니라 20명, 30명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청년들이 또 미국인들과 함께 이런 대륙 횡단을 통해서 위안부의 진실을 알리는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뭐 시간이 뭐 이게 끝없이 막 이어지고 지금 뭐 금방금방 가는데 행사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엇을 개인에게는 얻었다고 보세요, 우리 호준군? 우선 저희 프로젝트가 목표하고 있었던 가치들 그런 것들이 일단 이 횡단에서 첫 번째 목적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얻고 싶었던 것은 횡단을 진행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참 많이 찾아왔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앞으로 인생을 살 때는 조금 더 끈기 있게 또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겠다라는 걸 얻었던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는 저 개인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당장에야 취직이나 뭐 더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하고 좀 멀리 있게 느껴져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 횡단을 통해서는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서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구하는 횡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뿌듯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유. 네, 우리 그 현재군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학생 때까지는 계속 내 눈앞에 놓인 것들 바로 앞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야가 많이 좁아졌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넓게 내다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0일간의 이 일정이
이 여정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참 조금 길게 내다보는 법 그리고 길게 계획하고 길게 좀 뭔가를 하는 법을 조금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나만 보고 이렇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좀 길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호중 군과 현재 군이 한 말을 다른 젊은이들이 봤을 때 많은 공감을 하고 아마 감명을 받는 그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 토니 그 나바로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번 행사에 참여하면서 어떤 것을 얻으셨는지요? I learned most of all. 일단 첫 번째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지식 그런 정보들을 얻게 된 것이 일단 개인적으로 가장 큰 소득이었고 정말 이 자기 삶에서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좋은 추억들을 저희 두 명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가장 좋았다고 생각을 본인이 이 겪었던 이 경험들과 그리고 했던 이 프로젝트 활동들을 통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도 학생들에게도 알리고 또한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인이 어떠한 일을 또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노력한다라고 help out with the cause a little bit more. 한국에 들어가면은 이제 엄마 아빠가 가장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보고 싶죠? 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군은 한국에 돌아가면은 이번 프로젝트를 마치고 친구들에게 뭐라고 한마디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대학생들 특히나 제 친구 또래가 이제 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시즌이어서 다 이러한 역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기가 많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한번 본인의 시간을 이 역사적인 문제를 알리는데 쓰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한 더 다음 삶에서의 다음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과정이 될 것이라고 꼭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젊음은 도전이고 네, 또 우리가 어떤 역사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는 젊은이들은 우리가 뜨거운 심장을 한 번쯤은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죠. 네.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번 프로젝트는 역사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었잖아요. 호준군, 역사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려운 질문일까요? 간단하게 내가 생각하는 역사는 무엇이더라 이번 생각해본 프로젝트를 띄워보니까 역사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시대의 거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게 저희가 이 방문을 나가면 이것도 역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그 현재 그 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기준으로 또 잣대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면서 올바른 역사는 아직까지 안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가 처음으로 8월 14일 날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제정이 돼서 올해 처음으로 그 날을 보냈는데요. 그 다음 날이 또 광복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위안부 할머님들께 진정한 광복은 아직까지는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역사가 올바르게 쓰여질 그날을 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시민들께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함께 올바른 역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현재군은 저는 작년에 이제 이 프로젝트를 알고 나서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졌는데요. 작년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그 독일에 방문해서 이제 독일에 방문해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홀로코스트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네. 그때 거짓 위에 자부심을 세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고 나서 내가 이 위안부 문제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는 결코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거짓 위에 나의 자부심을 세울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가 정말 바르게 흘러가려면은 정말 그
진실돼야 되고 그리고 그 진실 위에 개인이든 국가든 그 자부심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늘 종종 우리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을 이제 인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역사를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만이 미래가 밝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과 같은 훌륭한 젊은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주 밝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시간을 통해서요. 그래서 두 분과 또 우리 토니 씨에게 이번 프로젝트를 멋지게 수행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대단히 다 같이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트리플 A 프로젝트에서 위안부 알리기를 위해서 4,000마일을 대륙 횡단을 하고 돌아온 우리 3명의 젊은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분들과 또 이 친구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방금 이 친구들과 얘기했듯이 우리의 미래는 정말 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